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또 컨텐츠를 뭘 찍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했는데 오늘도 좀 사실 갑작스럽게 끌려 나왔어요. 우리 PD님께서 오늘도 컨텐츠를 찍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피곤해가지고 월요일부터 조금 쉬어야지, 쉬엄쉬엄 해야지 했는데 주말에 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등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등산을 하는데 또 저희 컨텐츠를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인사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서울 근교 산에서 보시는 분들 있으면 인사해 주시면 네, 쪽팔립니다. 부끄럽습니다. 굉장히. 네. 어디 산 가셨어요? 광진구에 보면 아차산이라고 있는데 그 아차산을 갔다 왔습니다. 아차산 저 안 가봤는데 이거 좀 높지 않아요? 저는 되게 생각보다 별로 높지 않은 산인 줄 알고 쉽게 올라가려고 했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저희가 댓글 달아줬던 여러 가지 문의사항들이 많은데 뭐 이래가지고 건물 투자하겠냐, 부동산 투자하겠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주식도 해보고 뭐 펀드, 주택, 상업용 부동산, 분양상가, 코인, 뭐 은행에서 뭐 적금, 재테크는 제가 다 해본 것 같아요. 도박 빼고. 이걸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참 투자에는 성향에 따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성향에 맞는 투자 제가 좀 은근히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뭔가의 틀이 나오지 않으면 투자를 하는데 선뜻 이렇게 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처럼 막 주식이나 코인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벌진 못했어요. 그래도 조금씩은 벌었는데 소심하다 보니까 쉽게 막 못 들어가더라고요. 아무튼 뭐 제가 이런 투자들을 다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 배당주에다 투자하면 얼마가 나오는데 뭐하러 부동산 투자하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투자 상품 같은 경우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나한테 적합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지 무조건 이 투자 상품이 나쁘다, 저 투자하면 괜찮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동산 투자에 적합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 제가 이런 분은 부동산 투자 해라, 이런 분은 부동산 투자 하지 말아라 라는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부동산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분들을 한번 선별을 한번 해보면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 아파트랑 좀 별개로 생각을 해볼게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가와 건물, 땅을 가지고 있는 베이스인 건물도 다르고요, 서울의 주요 지역과 또 외곽 지역에 따라 다른데 저는 상업용 부동산에 그래도 서울의 주요 지역 건물들 이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서울에 있는 건물을 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지 말아야 되는 분, 일단 첫 번째, 엄청난 고수익을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몇십 프로씩 이렇게 성장하는 주식 같은 경우나 성장하는 투자 같은 경우 하시는 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임대 수익률에서 나오는 포지션이 워낙에 작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건물 사면서 이게 임대 수익률 가지고 내가 생활비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냥 이자 내고 기타 뭐 예를 들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도 얘기 드렸는데 한 40억짜리 건물 갖고 있으니까 1년에 1000만 원 나오더라고요.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로 산정해 보면 되는데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은행 이자 내고 뭐 소득세야 사실 종합소득세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버는데 뭐 여러 가지 세금 다 내고 이자 내고 해가지고 내 소득이 0이면 종합소득세 포함 안 되더라고요. 다 비용 처리가 되니까. 아무튼 그런 세금 정도 내고 퉁치게 되면 사실 저는 괜찮은 투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웬만하면은 월세에 대한 수익률 포지션은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걸 가지고 월 임대료를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수익률이 생각보다 재미없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0억 투자해가지고 월 1000만 원 나오는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요즘에는 상업용 부동산하고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내가 한 달에 고정적인 월 수익을 받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서울권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하고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상대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하고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알파카 빌딩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알파카 빌딩을 소유한 내가 임대 사업자를 내거든요. 근데 그 사업자를 낸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의 사업자의 대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이 대표자로서 이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건데, 임대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물론 다른 뭐 제조업이나 기타 다른 사업을 하는 거에 비하면 편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세입자분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꾸 내가 뭔가 일을 해결해줘야 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기 싫다
너무 귀찮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예 건물 관리회사에 맡기던지 아니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 주변에도 주식으로서 사실 말도 안 되게 성공한 분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 뭐 천억 단위, 2천억 단위 이렇게 성공한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면 주식에 투자한 성향과 상업용 부동산 투자하는 게 완전 성향이 다르더라고요. 보는 시선도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주식으로서 뭔가 큰 재미를 보고 계속 이거를 투자하는 분들이 상업용 부동산 투자할 때는 성향이 너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크게 성공한 분들은 내가 소위 말해서 가오를 잡기 위해서 큰 건물을 사거나 아니면 내가 실제로 필요한 용도에 의해서 건물을 사는 게 아니면 투자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자기가 투자하는 다른 상품들이 더 매력 있으면 그쪽에다 투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이 형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서 뭐 형님 부동산 투자하고 안 맞으시는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들을 하게 됐죠.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 네 번째, 성격이 너무 급한 사람. 이런 분들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의 원론적인 거긴 한데 황금성이 떨어져요. 내가 팔고 싶다고 해서 쉽게 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느긋하게 생각하고 매각이나 이런 것도 좀 기다려야지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런 거에 좀 급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좀 부동산 투자하고 안 맞더라고요. 막 팔고 싶은데 안 팔리거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저희가 사지 말아야 되는 분들만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투자 해야 되는 분들도 또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은 부동산 투자에 잘 어울린다 라고 하는 분, 첫 번째는 조금 성격이 느긋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정주의적인 분들, 이런 분들은 부동산 투자하고 조금 적합해요. 이분들이 보통 어떤 분이냐면 큰 변화가 별로 좋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식이나 뭐 코인 같은 경우는 업다운이 너무 심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저희도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보면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마이너스로 판 사람이 1% 이내였던 것 같거든요. 1% 이내예요. 이거는 확실히 1% 이내였던 것 같고 1% 이내라는 거는 그만큼 사실 리스크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뭐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건물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물론 떨어질 수 있는 저는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주식이나 이런 자산들에 비해서는 폭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거죠. 땅을 베이스로 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특히 떨어질 확률이 적다라는 거는 물론 서울에 있는 주요 지역에 있는 건물에 좀 국한되긴 하는데 그래도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서 한마디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투자를 좋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서울에 있는 건물에 투자해볼 만하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직접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월세보다 차라리 내가 그냥 직접 사서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라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병원이나 회사를 할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을 지어서 내가 직접 사용하는 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월세보다 이자가 훨씬 쌀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지어서 들어가고 내가 직접 사용하려고 들어가는 목적에서는 무조건 이득이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레버리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투자 상품보다 대출에 대한 조건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거든요. 은행에서도 괜히 사실 부동산에다가 담보대출을 많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은행도 결국에는 대출을 통해서 이자를 가지고 은행에서도 수익을 내는 집단이고 그리고 그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줄 때 실제로 내가 그냥 개인 사업자 대출 같은 거로 가면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오는데 막상 내가 뭐 서울에 있는 건물 가지고 담보대출 한다고 하면 대출이 잘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이런 상업용 부동산들 자체를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자산한테는 은행들에서 굉장히 대출을 공격적으로 잘해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출을 내가 이용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좀 부동산하고 투자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오늘 뭐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 구독자님들 투자를 저보다 훨씬 많이 한 분들도 있고 적게 한 분들도 있겠는데 부동산 투자는 장단점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향들 맞고 이런 장점들이 나한테 좀 투자 성향하고 맞다 라고 하는 분들은 부동산 투자에 괜찮은 것 같고 이런 성향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투자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뭐 아파트 투자랑 건물 투자는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아파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라 건물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투자 상품이 좋다 나쁘다를 가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각자 투자 상품마다 장단점이 있는 거고 그거를 내가 골라서 투자하는 게 나의 몫인 거고 그러다 보면 그 투자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고 수익도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적합한 투자를 찾아가는 게 가장 우선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건물 투자에 대해서 해도 괜찮은 사람과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려본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제 말이 답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투자는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 조금 참고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오늘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